관계자 우리 요새 유튜브 골치 아플 때는 입을 좀 다물어 주세요. 예? 지금 사와서는 안 돼. 될 일이 아니라고. 우리. 자, 우리 강투자 기자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강수환입니다. 제가 오늘 퇴원했습니다. 네, 퇴원했고 앞으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 오늘 강수환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입니다.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잊은 사람들 되게 많죠. 보수 유튜버 중에서 좀 잘 나간다는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이름도 부르지도 않습니다. 왜? 그거 안 해야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돈벌이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청와대 앞에 할렐루야 강대 정강훈 목사가 지금 현재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거 내년도에 못한다고 합니다. 하도 시끄러워서요. 그리고 정강훈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강훈과 같이 가고 있는 태극기 인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강훈은 정확하게 박근혜 대통령 구명활동을 하고 있는 애국시민들의 이 태극기 집회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애국을 위해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의 박자도 안 꺼냅니까? 특히 인권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말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에 대해서 어떻게 또 끌어내릴지, 또한 그 더불어민주당에다가 또 공격은 어떻게 할지, 그저 문재인 싫어요, 문재인 나빠요 이어가지고는 역부족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 그러는데 자유한국당이 탄핵 속초안을 올리지도 않는데 그걸 올리도록 옆에서 부추기든지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태극기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아스팔트 진영 내에서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정강훈입니다. 자, 정강훈이가 이제 효자도 앞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는데 문제는 이거 외에 또 다른 형식으로 나올 게 뻔하지만은 잘 들으십시오. 정강훈이가 들어갔다는 소리는 내각제에 대해서 여야가 전부 다 합의를 했다는 뜻과 같습니다. 더 이상 태극기 세력들 힘도 못 쓰게 했으니까 이제 정강훈 목사가 하고 있는 저 태극기 애국 세력들을 죽이는 집회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패스트트랙 막아야 된다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 반대, 연동형 비례대표 반대 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국 시민들, 태극기 든 사람들, 성조기 든 사람들 전부 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이거 막아야 된다 그러고 있는데요. 특히 공수처 반대 무조건 저거 통과되면 안 된다 이러고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 이 한마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그거 연막탄 뿌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슈를 다른 식으로 바꾸게 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태극기 애국 인사라는 게 그게 더 충격적이죠. 여러분들, 패스트트랙 통과됩니다. 그리고 그 패스트트랙 통과된 게 어떤 의미를 보이냐면요. 자, 잊혀진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되풀이된다고 했죠. 5.18 세력들이 또 난리 법석을 지을 거고요. 귀족 세월호 세력들이 또 한 자리씩 하게 됩니다. 12월 10일 날 정청래가 5.18 가담자에 대해서 재산을 몰수해야 된다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이 보수 진영에서 가장 큰 정당인데 그 정당이 5.18에 대해서 싸웁니까? 세월호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합니까? 둘 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애국 시민들이 자유한국당 믿어야 된다 그러고 있는데요. 정당을 믿어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국가적인 총체적인 난국에 대해서는 애국 시민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보수 유튜버들이 저러 가려면 절로 가고 일로 오라고 하면 일로 오고 그와 같이 그런 애국 시민들을 선전선동하는 거, 특히 돈 때문에 진실규명이라는 말 하나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보수 유튜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싸움을 장시간 동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는 다 가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겠지만은 그 배신자들이 반성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길 필요도 없고, 배신자들이 이제 드디어 내각제라는 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명활동도 하지 않는 그 사람들한테 힘을 보탤 이유도 없습니다. 내년도 총선 얘기하는 자가, 특히 태극기 세력 중에서 선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배신자이자 우리들의 스파이들입니다. 선거를 이길 수가 없는 거 뻔히 알고 있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자, 대선 때 졌죠. 지선 때 졌습니다. 지방선거 때 이미 연방제 세력들이 각 지방 세력들의 자리를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각제 통과를 위해서, 연방제의 포문을 여는 그 내각제를 위해서 이 총선에서 또 너도 나도 자리 하나 해먹고 끝날 겁니다. 이거 나라가 이렇게까지 변한 거는요, 좌익들이 저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좌익들을 막아야 되는데 막지 않은 우리의 의무가 더 큽니다. 보수 유튜버들 돈벌이에 바쁘고, 애국 시민들은 저기 가면은 저기 가고 여기 오라면 여기 오라고 선전선동 당하고 그러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힘을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요 배신자부터 척결하고, 그 배신자들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거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강산 보고 반중하지 않는다 그러시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이 방중입니다. 반중하는 사람들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그들이 가짜입니다. 지금 뭐 반중 친미 얘기하고 있는데, 반중 친미 중요하죠. 그런데 그 반중 친미에도요 기둥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나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반중 친미 크게 해서 그렇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그 패스트 트랙 가지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역사 되풀이된다 했죠?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권력을 얻으면은 다시 5.18 세력한테, 5.18이 광주시청에다가 TNT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JTBC 가짜뉴스 생산지에다가 이거 JTBC 문 닫아라? 그 정도로 하면 안 되죠. TNT 설치해서 건물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맞아요. 이거 두 가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구명활동이, 그리고 명예 회복이 이거 힘들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한번 갑시다. 감사합니다.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천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소득과 기본소득 모두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바로 조원진이라는 국회의원이 이 태극기를 우리가 하나로 뭉쳐 100만 1000만을 만들고 저 거짓 권력 찬탈 세력 문재인을 몰아내자.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개인이 하나씩 들고 저희 공판가를 쳐들어가가지고 막 괴롭혀야 돼. 싸가 엄청 싸가졌어요. 잘못했다. 사기 피해자입니까 박근혜가? 박근혜는 선교자고 선교자 아닙니까? 한미동맹 이합동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USA! 문재인 탄핵! 자국 구속!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강수산입니다. 제가 오늘 퇴원했습니다. 네, 퇴원했고 앞으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 오늘 강수산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입니다.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잊은 사람들 되게 많죠. 보수 유튜버 중에서 좀 잘 나간다는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이름도 부르지도 않습니다. 왜? 그거 안 해야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돈벌이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청와대 앞에 할렐루야 광대 정강훈 목사가 지금 현재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거 내년도에 못한다고 합니다. 하도 시끄러워서요. 그리고 정광훈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광훈과 같이 가고 있는 태극기 인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광훈은 정확하게 박근혜 대통령 구명활동을 하고 있는 애국시민들의 이 태극기 집회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애국을 위해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의 박자도 안 꺼냅니까? 특히 인권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말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에 대해서 어떻게 또 끌어내릴지, 또한 그 더불어민주당에다가 또 공격을 어떻게 할지, 그저 문재인 싫어요, 문재인 나빠요 이어가지고는 역부족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 그러는데 자유한국당이 탄핵 숙초안을 올리지도 않는데 그걸 올리도록 옆에서 부추기든지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태극기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아스팔트 지역 내에서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정광훈입니다. 자, 정광훈이가 이제 표자도 앞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는데 문제는 이거 외에 또 다른 형식으로 나올 게 뻔하지만은 잘 들으십시오. 정광훈이가 들어갔다는 소리는 내각제에 대해서 여야가 전부 다 합의를 했다는 뜻과 같습니다. 더 이상 태극기 세력들 힘도 못 쓰게 했으니까 이제
정광훈 목사가 하고 있는 저 태극기 애국세력들을 죽이는 집회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패스트트랙 막아야 된다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 반대, 연동형 비례대표 반대 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국 시민들, 태극기에 든 사람들, 성족에 든 사람들 전부 다 연동형 비례부재, 선거제 이거 막아야 된다 그러고 있는데요. 특히 공수처 반대 무조건 저거 통과되면 안 된다 이러고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 이 한마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그거 연막탄 뿌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슈를 다른 식으로 바꾸게 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태극기 애국 인사라는 게 그게 더 충격적이죠. 여러분들 패스트트랙 통과됩니다. 그리고 그 패스트트랙 통과되는 게 어떤 의미를 보이냐면요. 자, 잊혀진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되풀이된다고 했죠. 5.18 세력들이 또 난리 법석을 지을 거고요. 귀족 세월호 세력들이 또 한 자리씩 하게 됩니다. 12월 10일 날 정청래가 5.18 가담자에 대해서 재산을 몰수해야 된다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이 보수 진영에서 가장 큰 정당인데 그 정당이 5.18에 대해서 싸웁니까? 세월호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합니까? 둘 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애국 시민들이 자유한국당 믿어야 된다 그러고 있는데요. 정당을 믿어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국가적인 총체적인 난국에 대해서는 애국 시민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보수 유튜버들이 저러 가려면 절로 가고 일로 오라고 하면 일로 오고 그와 같이 그런 애국 시민들을 선전선동하는 거, 특히 돈 때문에 진실규명이라는 말 하나로 사람들을 효력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보수 유튜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싸움을 장시간 동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는 다 가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겠지만은 그 배신자들이 반성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길 필요도 없고, 배신자들이 이제 드디어 내각제라는 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명활동도 하지 않는 그 사람들한테 힘을 보탤 이유도 없습니다. 내년도 총선 얘기하는 자가, 특히 태극기 세력 중에서 선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배신자이자 우리들의 스파이들입니다. 선거로 이길 수가 없는 거 뻔히 알고 있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자, 대선 때 졌죠. 지선 때 졌습니다. 지방선거 때 이미 연방제 세력들이 각 지방 세력들의 자리를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각제 통과를 위해서, 연방제의 포문을 여는 그 내각제를 위해서 이 총선에서 또 너도 나도 자리 하나 해먹고 끝날 겁니다. 이거 나라가 이렇게까지 변한 거는요, 좌익들이 저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좌익들을 막아야 되는데 막지 않은 우리의 의무가 더 큽니다. 보수 유튜버들 돈벌이에 바쁘고 애국 시민들은 저기 가면은 저기 가고 여기 오라면 여기 오라고 선전선동당하고 그러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힘을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요 배신자부터 척결하고 그 배신자들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거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강산 보고 반중하지 않는다 그러시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이 방중입니다. 반중하는 사람들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들이 가짜입니다. 지금 뭐 반중 친미 얘기하고 있는데 반중 친미 중요하죠. 그런데 그 반중 친미에도요 기둥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나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반중 친미 크게 해서 그렇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그 패스트 트랙 가지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역사 되풀이된다 했죠.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권력을 얻으면은 다시 5.18 세력한테, 5.18이 광주시청에다가 TNT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JTBC 가짜뉴스 생산지에다가 이거 JTBC 문 닫아라? 그 정도로 하면 안 되죠. TNT 설치해서 건물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맞아요. 이거 두 가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구명활동이 그리고 명예 회복이 이거 힘들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한번 갑시다. 감사합니다.